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취업TV 너스온 정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학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과정과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비대면 수업한다고 상당히 힘들죠.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좀 적응도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교수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걸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시청각 강의 자료와 함께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좀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이 몇 분 이상 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좀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교수님들의 좀 그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올해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 병원 공지가 막 나올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4월 말부터 시작하면 5월, 6월, 7월, 8월, 뭐 9월, 10월까지 정말 정신없이 채용 공지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메르스 사태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언제 터졌냐면 4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의료기관 감염이 5월 달에 결정적이었어요. 삼성서울병원.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이요, 그때 서류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사트라고 했습니다. SSAT 사트 시험 딱 치고 나서 의료기관 병원 내에서 환자 나오고 의료진 감염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도 그냥 딱 멈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요 3달, 제 기억으로는 2달, 3달 정도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사트하고 나서 발표도 안 나오고요. 그냥 미뤄졌어요. 그 당시에 정말 유일하게 원래 이제 5월에 채용을 하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만 원래대로 그 시기에 똑같이 채용을 했고요. 아산, 고대, 뭐 세브란스 모든 병원들이 전부 다 2달씩 미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따지면 한 6월, 7월이면 합격자가 나가지고 나갈 사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렇죠? 점수도 좋고 면접도 잘 본 친구들은 합격자들 이제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병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때는 모두 다 마음 졸이고 그냥 8월달, 9월달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그 선배들은 정말 상황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와 많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의료기관 감염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사람 집합을 하거나 또 얼굴을 마주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면접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신입 간호사 대학병원 취업을 위한 전형 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입 간호사 취업이라고 공지가 나옵니다. 근데 간혹 모두 다 그렇지는 않고요. 10개 중에 1개 정도 병원은 2020년 채용이라고 이렇게 공지 제목이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2021년에 취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다른 계열이나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직종들을 보면 따라서 졸업 예정자들이 인턴이나 그렇죠. 그다음 미리 취업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수업 들어가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시기를 이렇게 당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간호사는 어쨌든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취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또 모든 병원의 취업 전형에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국가고시에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조금씩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간호학과에 이렇게 왔습니다. 간호학과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좀 아니면 싫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간혹 이제 3학년까지 마치고도 내가 간호사의 길을 갈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을 봅니다. 참 되게 안타깝죠.
어쨌든 여러분 4학년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는 4학년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말 간호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 그죠? 자부심, 사명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키워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취업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물어봅니다. 간호학과 와서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좋았어? 나빴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야 간호학과 거기 공부를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좋은 학점 받으려고? 아니면 좋은 병원에 취업하려고? 아니면은 환자들에게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나요? 아니면 좋은 학점 받아가지고 공부 잘하려고 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딱 하나죠. 여러분 졸업할 때 어느 병원에 취업할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하나라는 거지 뭐냐면 여러분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정말 학교 다니고 학점도 좋고 토익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생각했던 병원 최소한 하나, 둘, 셋 중에 가지 못한다면 결과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간호학과 학생이면 졸업하고 어느 병원 간호사가 되느냐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로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병원과 그 병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4학년 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 숫자가 1,800개 정도가 돼요. 이 많은 병원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마 누구나 1,000개 이상 엄청나게 괜찮은 멋진 직업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르는 겁니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여러분 좋은 병원 가고 싶잖아요.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급여가 많은 병원, 복지 혜택이 좋은 병원,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병원, 또는 많은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좋은 병원에 대한 거는 뭐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간호학과 취업 전문가인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과 졸업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가장 좋은 병원은 간호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은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각 병원에 이직률은 뭐 이직률이 높다고 해서 나쁜 병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만큼 중증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증도가 높으니까 위험한 상황, 급박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안 되는 걸 용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힘들지만 얻어갈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이 또 생각하면 그렇게 이직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은 병원이란 그래도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니까 이직률이 낮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이직률이 어느 병원이 낮더라 뭐 이런 얘기는 잘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 오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서류와 면접 가장 큰 틀이죠. 또는 요즘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NCS 기반하는 지원서를 내는 국공립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은 서류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대신에 서류 내면 모두 다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줘요? 필기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필기시험 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병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면접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반적인 대학병원의 서류 보고 면접 보는 경우는 최종 뽑겠다는 인원 100명일 경우에 최종 합격자 기준에서 3배수에서 5배수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3배수 정도거든요. 100명 뽑겠다고 하면 서류에서 300명까지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3대1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을 치는 블라인드 면접 국공립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요. 최종 합격자의 대비 1.5배 또는 1.8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붙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서류와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서류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내가 4학년 초까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점이 뭔지, 외국어 점수는 몇 점인지,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단체 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실습은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라면요. 면접은 그렇지 않아요. 면접은 4학년 들어서면서부터 한 게 면접입니다. 여러분 4학년 중에 지금 면접 준비를 아직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뭐라도 해야 되냐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라도 연습을 하시고요. 또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2달, 3달이지만 그 면접에 대비한 연습을 한 학생과 연습 없이 면접 보러 간 학생은 분명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웃는 얼굴이 그냥 내가 웃어야지 가서 면접 가서 웃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20분 30분이거든요. 20분 30분 동안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한 사람만 20, 30분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3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4학년 들어서 하는 거고요. 서류는 여러분 지금 이미 서류에서 크게 뭘 바꿀 수 있는 거는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코로나19는 올해 분명히 큰 화두입니다. 관련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상 질문들 있죠. 코로나19가 뭐냐? 코로나19가 왜 그렇게 종식이 안 되냐? 코로나19가 왜 글로벌 위기라고 하냐? 뭐 코로나19에 맞서서 자원에서 봉사활동했던 의료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뭐 영상으로 또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신규 간호사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 3가지가 있습니다. 간준모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자, 간호사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홍지문 출판사에서 간호사 취업에 관련된 책들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많이 주는 사이트죠. 카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네이버 간데모라는 카페인데요. 이게 줄임말이 간호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간준모와 간데모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간준모는 학생 간호사들 위주라면요. 간데모는 거의 RN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간데모 카페가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성모병원이 궁금해? 그럼 서울성모병원 검색해서 보면 뭐 이렇게 글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RN들과 이렇게 호흡,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반 홈페이지보다는 카페입니다. 간데모 카페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용하시면 되고요. 간호사 취업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학생들이 많이 오진 않는데 여기가 왜 알짜가 있냐면 자기소개나 자소서에 관련된 샘플이나 또는 실제 수정했던 첨삭했던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류 특히 작성하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간호사 취업 카페입니다. 근데 이 카페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소한 가입하고 나서 가입 인사, 그 다음 댓글 뭐 해야지 다른 글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그게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뭐 어려움은 아니죠.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자, 그리고 더 보면 너스케이프이라는 이것도 역시 그 대한민국 그 RN들은 뭐 모두 다 가입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너스케이프에 보면 특히 이제 그 어느 병원이 페이가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 페이 오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면 나는 어느 병원에 몇 년 차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급여가 오프 몇 개였고 나이트 몇 개였고 수당 얼마 기본급 얼마에서 얼마 세전 세후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공개로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스케이 페이 오픈이 가장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를 해소해 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호사 취업 카페가 있죠. 간호사 취업 카페 nurseon.co.kr이고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nurseon 간호학과 취업 TV 유튜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준비하는 도움이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nurseon 오늘 대학병원의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들,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